이런 걸 미리 좀 알고 회사 생활을 했더라면 좀 더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회사 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막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잘하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수콩입니다. 오늘은 회사 생활, 직장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현재 제가 직장인이기도 하고 엄청 회사 생활을 오래 한 것은 아니지만 직장인 7년 차인 제가 신입분들, 사회초년생분들에게 하는 따뜻한 조언, 진심 어린 조언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일을 하면 여러분의 회사 생활이 조금은 편해지고 일 잘 넣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직장 생활 잘하는 법, 일 잘 넣어 되는 법 첫 번째, 마인드의 차이가 그 사람의 평판을 결정한다. 이것은 회사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든 어떤 일이든 할 때 무조건 필요한 마인드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어떤 회사에 속한 직원인 이상 적극적인 자세가 그 사람의 평판을 결정짓더라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초반에, 그러니까 전연차일 때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신입이든 경력이든 어떤 사람이든 일을 하다 보면 잘 해결되지 않거나 답답한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와요. 그것도 자주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모르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저 안 해봤는데요? 가 아니라 제가 먼저 이러한 것들을 해보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혹시 저는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선배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또는 제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제가 더 해볼 만한 방안들이 있을까요? 혹시 제가 빠뜨린 부분이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때요, 여러분?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죠?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대화 자체가 다르고 따라서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었을지라도 왜 나한테 이런 게 주어진 거야? 지지를 운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방금 제가 말한 대화 내용처럼 마인드를 바꿔서 말 한마디라도 다르게 내 태도를 먼저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나의 평판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두 번째, 신입일 때일수록 모르는 것을 자주 물어봐라. 회사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신입일 때 진짜 최대한 많이 질문을 하세요. 여기서 잠깐, 선배에게 의지하라는 말 절대 아니고요. 초반에는 거의 선배를 따라다니거나 내가 해야 하는 일이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아직 배우는 단계고 1인분의 몫을 할 수 없으니까요. 아직 회사에 적응하고 배우는 기간이기도 하고 내가 회사에서 1인의 역할을 다 할 수 없는 시기니까요. 그런데 이 시기에 회사 생활 편하네. 별로 하는 것도 없고 나한테 하라고 하는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다니면 무조건 100% 후회합니다.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앞으로 본인에게 닥쳐올 앞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선배들에게 배울 수 있는 그 초반의 시기가 정말 마음 편하게 모르는 것을 많이 물을 수 있는 때랍니다. 이때를 정말 잘 활용해야 하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기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해요. 모른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물어보고 나중에 점점 연차가 쌓여서 모르는 것이 훨씬 부끄러운 일이란 것을 명심하고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전연차일 때 많이 배워야겠죠. 질문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 번째, 중간중간 보고는 필수다. 어떤 프로젝트, 장기적으로 무엇인가 내가 맡게 되었다면 중간중간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서면 또는 구두로 나의 상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일 잘하는 직원, 현명한 직원이랍니다. 문제가 있지만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으니까 다 해결하고 말씀드려야지?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건 없건 중간중간 보고를 해주는 것이 회사 입장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현명한 방법이랍니다. 윗분들, 상사분들도 본인의 직원이 일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하기도 하고 혹시나 중간에 문제가 생겼는데 모르고 계시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는 일이 커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보고를 통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더 정확하고 빠른 해결책 도움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 중간중간 일의 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모든 일을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라.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을 했을 때 좀 더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남들은 다 잘하는데 나는 왜 이걸 못하지? 이렇게 자책하기보다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부서, 직급, 시스템 등등 세부적으로 나뉘어진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혼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진짜 나에게만 해로운 의미 없는 행동이더라고요. 혼자 다 해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일을 더 그르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말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랍니다. 죄책감을 가진다거나 자존감이 낮아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하는 것이 있고 다른 사람이 조금 더 잘하는 것이 있듯이 내가 부족한 점은 다른 분이 또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회사는 사람 하나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 각각의 시스템이 다 이유가 있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도움을 받았다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도 말이라도 마음을 담아 표현하라. 신입일 때 혹은 내가 처음 해보는 업무일 경우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고 도움을 받잖아요. 하지만 이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모르니까 알려주는 게 당연한 거지. 내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당연히 도움 받아야지. 난 처음이라 모르니까 선배가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주변에서 다 느끼게 될 것이고 회사에서 혼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간을 내서 진심을 담아서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이런 것은 그만큼 정성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해요.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으니까요. 꼭 물질적인 것으로 보답하라는 말이 아니라 말이라도 진심을 담아서 감사함을 표현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더 챙겨준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사생활을 존중해 주어라. 보통 6시 퇴근 이후면 선배에게든 후배에게든 대뜸 전화한다기보다는 큰일이 아니라면 문자나 카톡을 남기고 혹시나 꼭 전화통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카톡이나 문자를 먼저 남겨서 혹시 전화통화 괜찮으시냐? 라고 먼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퇴근 후에 개개인의 본인의 사생활이 있을 것이고 퇴근 후의 시간을 내가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 일잘러가 되는 방법은 이 6가지를 제외하고도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정말 많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핵심 중에 핵심을 알려드렸는데요.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었다는 것,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무리에서 나의 일 처리 방식, 태도 및 행동이 주변 동료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일잘러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회사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장인 여러분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다음에도 또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수다를 떨어볼게요. 그럼 안녕!